아버지가 말해준다. 호텔에서 오래 근무하면 보고 싶지 않은 것까지 보게 된다고. 그것은 극단적 선택의 무참한 모습은 귀신보다 훨씬 무섭고 트라우마가 된다는 것을. 이것은 호텔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아버지가 경험한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다. 모 유명 호텔에서 주방장을 하고 있던 아버지는 호텔 내에서는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 그래서 지배인이 부재 중일 때는 호텔 책임자의 입장에 서게 된다. 그날도 지배인이 없었다. 어느 손님이 체크인했다. 30대 정도의 남성, 말을 함부로 하는 음침한 남자였다. 내일 체크아웃 시간까지는 뭔 일이 있어도 절대로 방에 들어오지 마슈. 집중해서 일하고 싶으니까. 그때까지 뭐라고 주절대던 그 남자는 그 말만은 이상하게 확실히 다짐을 받았다. 프런트 직원도 이상하게는 생각했지만 작가 같은 사람들이 숙박할 때는 이런 말을 하는 손님도 가끔 있어서 그다지 신경 쓰지는 않았다. 그날 밤 12시 조금 지나서 남자가 머무는 객실에서 프런트로 내선 전화가 걸려왔다. 프런트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손님? 무슨 일이시죠? 체크아웃 시간까지는 절대 방에 들어오지 말아줘요. 남자는 직원의 말을 막듯 말했다. 아,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직원들에게도 땡땡님 방에는 들르지 않도록 제대로 말해두겠습니다. 지배인 좀 바꿔줘봐요. 죄송하지만 지금 부재 중이니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바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버지가 전화를 받자. 체크아웃 시간까지는 절대로 방에 들어오지 마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직원들에게 그렇게 지시하겠습니다. 안심하시고 편히 쉬십시오. 그렇게 말하자 전화는 끊어졌다. 저 손님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호텔에 있으면 여러 손님들이 있는 법이지. 우리는 고급 호텔이야. 어떤 분이라도 정중하게 대해드리도록 해. 우리 쪽 태도로 손님이 기분이 상한다면 안 될 일이지. 시간은 새벽 1시 언저리가 지나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아버지가 사무실에 있자 전날 밤 프런트에서 전화 대응을 하던 직원이 낯빛이 파래져서 뛰어들어왔다. 땡땡땡 오실 손님이 객실에서 뛰어내렸어요. 그것은 바로 체크아웃 시간까지 절대로 방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던 남자의 방이었다. 뭐야? 잘못 본 거 아니야? 구급차는 불렀어? 그게 무서워서 뛰어내리는 것만 봤지 확인은 못해서요. 직원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말했다. 멍청아! 지금 바로 확인하러 가게 안내! 둘은 급하게 떨어진 장소를 향했다. 하지만 어떻게 된 거야? 저 분명히 봤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버지는 직원을 호되게 꾸짖고 돌아왔다. 하지만 직원은 정말 봤다고 계속 말했다. 오전 11시 남자의 체크아웃 시간이 왔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내선 전화를 걸어도 전혀 응답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어젯밤에 직원이 조심조심 방 앞으로 가서 문을 놓고 했다. 땡땡님, 체크아웃 하실 시간입니다. 땡땡님? 아무래도 대답이 없어서 아버지가 호출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궁리하다
어쩌면 상태가 나빠져서 쓰러져 있다면 낭패라고 생각해 마스터키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실례합니다, 땡땡님. 체크아웃 시간이 되셨습니다만. 아버지는 객실을 보고 몸이 굳어버렸다. 벽 한쪽 면, 바닥, 천정에 이르도록 나체의 여성 사진이 빽빽이 둘러져 붙어 있었고, 그 이상한 상황에 혼란이 온 아버지는 문득 어떤 것을 깨닫는다. 냄새였다. 객실의 모습으로 모르고 있었는데 배설물 같은 냄새가 났다. 함께 있던 직원도 갑자기 토하려고 한다. 어디에 있는 거야? 객실이 보이는 범위 안에는 없었다. 아버지는 안쪽을 조사한다. 그러자 남자가 있다. 욕실에 발가벗은 채 목을 메고 죽어 있었다. 냄새는 남자의 발밑에서 났다. 목을 맸기 때문에 배설물이 전부 빠져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 엄청난 참상에 아버지는 참지 못하고 그대로 토하고 말았다. 남자는 분명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다. 그러나 투시는 아니고 목을 맸다. 내가 본 거 도대체 뭐란 말이야. 분명히 뛰어내리는 걸 확실히 봤는데. 직원은 울부짖었다. 곧 경찰이 도착했다. 사체를 운반해가고 조사가 시작되었다. 경찰에서 남자는 신원 확인이 될 만한 것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 호텔 예약도 가명으로 했다는 이야기이다. 누군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그 손님에 관한 이야기를 진술했다. 그리고 야간에 내선 전화가 왔던 이야기를 했더니 경찰이 이상하다는 얼굴을 했다. 그 시간에 전화가 걸려왔다는 게 정말인가요? 혹시 다른 손님은 아니고? 틀림없습니다. 좀 별난 손님이었기 때문에. 이상하네. 검시 결과 사망 추정 시각은 오후 6시 전후인 거로 되어 있는데요. 검시를 잘못했나? 아니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라며 경찰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아버지는 소름이 돋았다. 그날 밤 내선 전화가 걸려올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하물며 아침에 투신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된다. 남자는 그땐 이미 목을 메고 죽어 있었지 않은가. 여러 가지가 머리를 맴돌았으나 결론이 나진 않는다. 그리고 아버지는 생각했다. 남자가 보통의 인간이 아님은 그 객실의 상태를 봤을 때는 분명하다. 목을 메고 죽었는데 죽은 후에도 투신 자살을 했다. 이중 자살까지 했던 남자의 인생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제 와서 그 이유를 물을 수도 없게 되었다.